잠깐만요.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종훈 소장님을 만나 신라 천년수도 경주의 다양한 유적지와 신라 왕경 복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오늘 우리 시사포커스 애청자분들이 네. 이 경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소장님을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네. 예. 먼저 이 경주 신라의 천년수도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유적지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곳이 많은데 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다양한 유적지 중에 네, 대표적인 몇 군데를 소개해 네, 주신다면. 사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네. 동궁과 월지. 예전 이름은 안압지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안압지 야경을 찍은 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동궁과 월지, 예전 이름은 안압지고요. 또 하나 많이 가는 곳이 사실은 이제 지금 이철이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첨성대 주변입니다. 사실은 첨성대 자체도 상당히 훌륭한 문화재고 탁월한 문화재지만 첨성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꽃밭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요. 가을 되면 거기 핑크뮬리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 사진이 좀 많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군데가 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유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 사실은 월성입니다. 경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월성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곳이 실제로는 예전 신라의 궁궐이었고 지금은 현재 저희 문화재연구소가 계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계속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는 여러 명산들이 네, 많이 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남산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남산은 신라 시대 때 숭불 정책으로 불교가 굉장히 네, 융성한 네. 시대에 다양한 흔적들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네, 알고 네, 있는데 남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경주 남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올해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2000년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남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흔히들 지붕 없는 노천박물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산은 200개가 넘는 유적이 있는 곳이고요. 남산에는 수많은 불상, 석탑 그리고 거기에는 절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 남산 자체가 하나의 신성스러운 공간처럼 여겨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절과 그리고 이 불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남산만큼 의미가 있는 공간이 사실은 경주에는 소금강산입니다. 소금강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유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주 시민들도 잘 모르는 곳이 사실은 소금강산이고요. 경주는 그렇게 소금강산, 남산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 또 망산이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망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덕 여왕릉이 있는 곳이 남산이라서 이 세 개의 산이 사실은 경주 시내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곳이고 남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투어를 하시는데도 하루 산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시는데도 한 1박 2일 정도 그 정도의 투어 코스면 남산을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 남산은 사철이 다 아름다운데요. 지금 봄에도 이쁘고 여름도 당연히 이쁘고요.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또 아주 이쁜 그런 산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남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남산의 북편 끝, 남산의 북쪽 편에서 바라보면 경주 시내가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물론 경주 시내에서 남산도 잘 보이지만 남산은 많은 유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남산에서 경주 시내를 조망할 때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 남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주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업 네. 중에 하나가 신라 왕경 복원 사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신라 왕경 복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사실 명칭은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그 법안 안에는 8개의 사업 꼭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월성. 당연히 경주에 오시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궁과 월지. 그리고 첨성대 주변
그리고 그 대농원 이런 곳들이 사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용사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금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주 시내에 중요한 유적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신라환경이라고 했을 때 신라 시대의 수도 경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적들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정비 사업 그리고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환경 복원 사업에도 네. 지금 이제 경주 문화재 연구소에서 그 네. 복원이나 연구하는 걸 네,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연구 쪽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청 소속 기관이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린 신라환경 핵심유적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비를 하든 복원을 하든 여기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 조사와 연구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월성, 동궁과 월지, 그리고 대농원 쪽에 쪽샘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쪽샘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거기를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신라시대 이제 유적들로 이제 정비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저희 연구소가 지금 직접 조사 그리고 연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아쉬워하는 게요. 네. 많은 유적과 이런 게 있는데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거는 네, 잘 네, 갖춰져 있는데 네. 이제 좀 소프트웨어적인 게 네. 개발이 미흡하다 그런 이런 네, 아쉬움들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20세기적인 방식입니다. 그 과거의 방식들은 그러한 형태로 이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었는데 사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 AR이라든지 VR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공간에서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유적지에 스며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나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20대, 30대 경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계속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경주를 찾아오는 소비자들인데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친숙한 것이 만들어진 건물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경주에 오면 20대, 30대 분들이 경주를 오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 즉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자기의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사실 이 친구들은 이 세대의 분들은 현실 공간 자체를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주시는 이러한 현실 공간에 이 젊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중국의 대명궁 거기도 세계의 유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명궁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복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대명궁 안에서는 제가 재작년 대명궁을 방문했을 때 주말에 드론쇼를 합니다. 그 중국 자체가 이제 워낙 드론 기술들이 좀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특히 이제 저가형 드론은 중국이 그 시장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드론이 올라가서 집 모양을 만들어 준다든지 유적의 형상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글자를 새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본 같은 사례에서 보면 투어버스 창문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로그램 필름 같은 걸 매겨 가지고 실제 현장에는 집이 없는데 버스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마치 복원되어 있는 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기술들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상현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 경주의 향후 네.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맞습니다.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지금 세계 소위 말하는 트렌드라는 네, 게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은 그 트렌드에 이제 네. 경주도 맞춰가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그 일부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준하경 시장님, 경주 시장님도 그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지금 우리 문화재청 소속에 있는 기관인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정비사업단이라고 이제 저희 말고 경주에 다른 조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도 그와
관련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황룡사 남문입니다. 황룡사 남문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AR로 복원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는 남문이 복원되어 있지 않지만 마치 남문을 볼 수 있고 남문 안으로 들어가서 남문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와 관련된 연구가 벌써 신라환경추진단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진행을 해서 저작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빠르면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성과들을 관광객들이 경주로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네. 그런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네. 그런 부분들 AI나 이런 그 예, 기술들에 그래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지금 문화재계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외에 우리 문화재 쪽 말고 다른 분야에는 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술들이 문화재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문화재 쪽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주가 신라 시대의 수도고 우리나라 전체를 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 가지고 가장 선도적인 도시. 지금 그러면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형태로 바뀐다면 소위 말하는 문화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단순히 그냥 복원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원형극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오페라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성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 안에서 그러한 고민들을 반영을 해서 만들 수 있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방식은 문화재를 아주 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집을 짓는다는 건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고정적인 형태거든요. 고정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형태였다면 이제 앞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은 수많은 가상현실 공간 유튜브가 됐든 정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가 됐든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이 공간을 따라서 사람들이 경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경주를 오면 단순히 지금 현재의 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가상현실들, 과거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 앞으로 패러다임으로 적용되어야만이 사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을 경주가 끌어들일 수 있고 이거 자체가 문화적인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또 한 가지가 저도 이 고향이 경주라서 관심이 있는데 저희 어릴 때 해오던 신라 문화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외국 같은 경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소위 말하는 맛절이나 이런 페스티벌이 많이 있는데 경주도 신라 문화재가 상당히 좋은 어떤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저도 고향이 경주라서 그런데 저도 고등학교 때 신라문화재의 가장행렬에 참여했던 많은 경주가 고향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다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 맞습니다. 같으면 원화 선발 대회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다들 구경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은 제가 전공 분야하고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페스티벌 축제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주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라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경주가 고향이신 분들, 특히 저 나이 또래 정도가 되면, 저와 비슷한 또래 정도가 되면 어릴 때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장행렬을 직접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가장행렬 그때 구루마를 밀어도 보고 이런 기억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현재 출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경주를 찾아오고 그 시기가 되면 경주를 찾아와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일생의 자긍심이 되는 그게 경주 도시의 격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주는 수많은 문화적인 자산,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문화적인 자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하드웨어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자긍심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자긍심이 하드웨어와 겹쳐지면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는 상당히 큽니다.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자긍심을 가지는 경주를 떠난 출향민들은 다른 도시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 시간을 기다릴 것이고, 그 시간이 되면 경주를 올 것이고, 경주에 있는 문화재를 또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경주에 문화재에 어떤 기사가 있거나 경주에 기사들이 있으면 찾아보겠죠.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자긍심은 이런 축제들도 사실은 역할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도시는, 일본은 큰 도시 작은 도시 할 것 없이 그 도시마다 동네 축제들이 있고, 이 동네 축제들이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줬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민속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동제라고 해서 마을의 당주나무 아래에서 모여가지고 연초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지금 뭐 우리 예. 경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제도 있고, 사실은 예전 같으면 요즘은 이제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 정월 보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행사들을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정월 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 맞는 우리의 행사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제 비슷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가지는 어떤 자긍심의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 네.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이나 네. 정부 그리고 어떤 이제 경주시나 네. 도에서 그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데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실 지금 문화재청의 방향이 작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사업들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개발하고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주에서 올해 진행되는 그 신라환경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일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문화재청 이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경주시의 방향도 사실은 이와 결부해서 같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기존에 나왔던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서 이 아이디어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한 단계 더 높은 품격 있는 그러한 문화재 향유의 공간, 그리고 향유의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지금 소장님 앞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은 네. 어떤 개발이 된다면 네네. 이거는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다 각 시 도에서 적용한다면은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보겠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는 문화재 분야의 선두주자. 저희들이 만들어내면 사실은 이 만들어낸 것들이 전국으로 퍼지고,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설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 기술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문화 콘텐츠의 수출도 네. 가능하다는 거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상당히 그 어떤 맞습니다.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가상현실 AR이나 VR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사람이 경주를 바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상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경주를 미리 확인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AR이나 VR에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그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즘 20, 30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주를 찾아오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첫 번째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자기 이전에 본인이 왔을 때 이전에 경주를 답사왔던 사람들의 포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황리단길의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자기 이전의 사람들이 왔을 때 만끽했던 향유했던 그런 공간에서 음식 컨텐츠를 자기들도 찍어서 자기들의 공간으로 송출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미국이 됐든 이런 공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구매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공간에 뿌린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이미 이제는 그 공간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 패러다임 자체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예. 우리 소장님이
바라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소프트 개발을 예, 위한 예.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랄까, 네, 네. 뭐 어떤 바람, 의견이 예.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그 저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올해로 이제 30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에 이제 정식으로 발족했는데 그 이전에 1975년도에 그 지금은 이제 동문과 월지라고 부르고 있는 안압지 조사를 할 그 무렵에 경주 고적 발굴 조사단으로 해서 이제 임시 조직으로 발족했다가 그게 이제 변화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발굴 조사, 문화재 정비, 문화재 복원의 역사는 경주가 산 증인입니다. 1968년도에 그 불국사 발굴 조사를 통해서 불국사가 정비되고, 그리고 1973년도에 천마총 발굴 조사, 그리고 황남대총 발굴 조사, 이를 통해서 고분의 정비, 고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은 경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도 크지만 경주가 걸어온 발자취, 이 족적도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합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저희 연구소가 조사와 연구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담당했었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자부심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경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할들을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들 조직이 사실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뭐 경상북도 이철호 도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준하경 경주시장님께서 이 방송을 혹시 보신다면, 그리고 뭐 그런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 경주연구소가 좀 더 이 조직이 커져서, 덩치가 커지고 좀 더 힘이 커져서 실제로 예전에 걸어온 이런 족적들을 보다 더 발전시켜서 경주의 모습이 더 크고 더 멋지고, 그리고 진짜 세계적으로도 가장 탑 클래스의 그런 국제적인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소장님 네. 이철우 그 도지사나 준하경 시장이나 네. 그분들의 협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걸로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재청, 네, 더 나아가서는 네. 정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문화재청은 제가 소속 기관이라서 예. 저희 청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정재숙 청장님 같은 경우에 경주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관심이 많고 작년도에도 경주를 여러 번 방문하셨고, 사실은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경주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사실은 이제 뭐 사실은 타 도시에 비해서 크죠. 사실은 이제, 그리고 경주 자체가 하나의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견본 스탠다드거든요. 이게 샘플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은 상당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조사,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가 사실은 다른 연구 분야에서도 하나의 스탠다드이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마음이거든요.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문화재가 단순히 죽어있는 문화재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사람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연구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의 지지가 있고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 사실 이제 신라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 이 규모에 걸맞게 경주연구소의 조직이 좀 더 커지고 힘이 세지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기관장으로서 가진 조그마한 욕심입니다. 예. 오늘 그 인터뷰 과정에서 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네. 분명히 이철우 도지사나 네. 준하경 시장께서도 꼭 네. 볼 거 보고 참고를 할 거라고 저도 네, 믿고요. 감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4월 좀 있으면은 4월 15일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또 경주 지역에 네. 누군가가 또 새로운 네, 어떤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탄생이 맞습니다. 되는데 그분과도 또 긴밀한 어떤 협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사 포커스에서 이제 기회가 네. 된다면 네. 추 이제 그 네. 새롭게 당선되는 그 국회의원, 경주 네. 지역 국회의원과도 네. 우리 소장님 같이 이래 함께하는 인터뷰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가 경주를 방문하는 네. 타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